낡은 원룸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어둠을 밀어냅니다. 20살 민혜진은 편의점에서 돌아온 지친 몸을 침대 끝에 털썩 앉혔어요. 손목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또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군요. 옆방에서는 할머니의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죠. 75 할머니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혜진아, 늦게까지 고생이 많구나. 어서 들어가서 쉬어라. 하지만 혜진은 할머니의 얼굴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를 비워두고 계셨거든요. 혜진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낡은 책상 위에는 할머니가 물려주신 한의학 서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동의보감, 침구학, 본초 강목, 대학 교재만큼이나 두꺼운 책들이었죠. 혜진은 이 책들을 읽을 때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경락의 흐름은 기혈의 순환과 직결되고 혜진이 중얼거리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복잡한 경혈도를 보면서도 신기하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대로 혜진에게는 정말 의료에 대한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대학에 갈 돈이 없으면 소용없었거든요. 혜진의 성적은 전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우수했지만 가정 형편상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죠. 매달 원룸 월세 30만 원과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벅찬 상황이었으니까요. 책상 한 구석에는 할아버지의 유품인 침구 세트가 곱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은빛으로 반짝이는 침들을 보며 혜진은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혜진아, 너는 분명히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할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내가 해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혜진이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할아버지가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저는 언제쯤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작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린 혜진의 목소리가 고요한 방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 1년 전, 그날의 기억이 혜진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혜진아, 할아버지 다녀올게. 할머니 약 챙겨드리는 거 잊지 마라. 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웃으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마지막이었죠.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갑작스럽게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에 혜진이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여보세요. 민혜진 씨 맞나요? 할아버지께서 길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구급차로 이송 중입니다. 순간 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할머니를 부축하며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 응급실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발견이 너무 늦어서 의사의 말에 혜진과 할머니는 절망에 빠졌어요. 처음 쓰러지셨을 때 지나가던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셨나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안타깝게도 모든 분들이 그냥 지나가셨다고 하네요. 응급처치를 받았다면 상황이 달랐을 텐데. 그 말을 들은 순간 혜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던 거죠. 세상의 무관심이 할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간 것 같아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나셨어요. 임종을 지키며
혜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은 차갑고 무관심하지만 저만은 다르게 살겠어요. 저는 절대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장례식이 끝난 후 할머니가 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할아버지가 평생 꿈꾸던 게 뭔지 아니? 모든 사람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세상이었단다. 내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주었으면 좋겠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보며 혜진은 더욱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할아버지의 친구 세트를 정성스럽게 닦아가며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제가 꼭 의사가 되어서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아무도 할아버지처럼 외로이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심이 지금까지 혜진을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죠. 편의점 야간 근무는 혜진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도 대학생들이 335 몰려와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거든요. 나는 의대 가서 외과 의사 될 거야. 부모님이 학비 다 대주신다니까 정말 좋겠다. 그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혜진의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계산대에 서서 라면을 끓여주며 혜진은 생각에 잠겼어요. 나도 저들처럼 대학에 가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받는 한 달 급여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대학 등록금은 꿈도 꿀 수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할머니가 항상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셨어요. 혜진아, 너는 정말 의료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단다. 할아버지도 살아계실 때 내 재능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어. 할머니는 혜진이 한의학 서적을 읽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탄하셨거든요. 복잡한 처방전을 보고도 금세 이해하고 어려운 경혈 위치도 척척 기억해내는 혜진의 모습에 놀라셨죠. 할머니, 정말 제가 의료 쪽에 재능이 있을까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답하셨습니다. 혜진아, 재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사람을 향한 마음이 진실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란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의사가 되어야 하는 거야.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어요. 매달 월세 30만 원의 생활비까지 합치면 10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편의점 급여로는 겨우 일을 감당하는 정도였거든요. 대학 진학은 고사하고 한의학 학원비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죠. 어느 날 밤 혜진은 할아버지의 친구 세트를 꺼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은침들이 조명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났어요. 할아버지, 저에게 재능이 있다면 왜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걸까요? 혜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혜진아, 아직도 안 자니? 할머니는 혜진 옆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곤 했단다. 진짜 재능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그 기회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고 하셨어. 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저는 계속 공부할 거예요. 언젠가 기회가 와도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새벽까지 한의학 서적을 읽으며 자신만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편의점에서의 아르바이트가 끝난 혜진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번화가를 지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하는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진이 급히 소리가 난 곳을 돌아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길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순간 혜진의 머릿속에 1년 전 할아버지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 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모두들 그냥 지나가거나 휴대폰으로 구경만 하고 있었죠. 누군가 구급차 불렀어요?
한 사람이 물었지만 정작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혜진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어요. 또 그런 거야? 또 그냥 지나갈 거야? 1년 전 할아버지를 외면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혜진은 결심했어요. 나는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겠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겠어. 혜진이 달려가서 쓰러진 할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어요. 전형적인 심근경색 증상이었죠. 혜진은 할머니에게서 배운 응급처치 방법을 떠올리며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금 도와드릴게요. 혜진이 맥박을 확인하고 기도를 열어드렸어요. 다행히 호흡은 있었지만 맥박이 매우 불규칙했습니다. 혜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죠. 하나, 둘, 셋.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압력으로 가슴 압박을 실시했어요. 누가 구급차 불러주세요. 혜진이 큰 소리로 외쳤지만 구급차가 금요일 밤 번화가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혜진은 가방에서 자신의 비상금 5만 원을 꺼냈습니다. 택시요. 혜진이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어요. 기사님, 응급 환자예요.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혜진은 택시 운전수와 함께 할아버지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가는 내내 혜진은 할아버지의 상태를 지켜보며 응급처치를 계속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혜진이 의료진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추정되고 오후 11시 10분경에 발생했어요. 현재까지 의식은 있지만 맥박이 불규칙하고 호흡이 얕습니다. 의료진들이 혜진의 전문적인 설명에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응급실은 순식간에 분주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이 할아버지를 응급처치실로 옮기는 동안 혜진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할아버지의 며느리로 보이는 여성이 달려왔습니다. 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응급실에서 의사 한 분이 나오셨어요. 가족분이세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뻔했어요. 의사가 혜진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어요. 응급처치가 정말 완벽했습니다. 의료진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혜진이 당황스러워하자 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의료 관련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냥 책으로 조금 배운 정도예요. 혜진의 대답에 의사가 더욱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책으로만 배워서 이 정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재능이네요. 잠시 후 할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혜진이 병실로 들어가자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소. 덕분에 목숨을 구했네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괜찮으세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혜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뭔가 속삭이더니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봤어요. 할아버님이 신분을 밝히라고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은 한국종합건설 회장 박정호입니다. 혜진이 깜짝 놀랐어요. 한국종합건설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이름도 모르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소? 저는 민혜진이라고 합니다. 그런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혜진이 당황해하며 대답했죠. 박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대단한 건 아가씨요. 내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 봤는데 아가씨만 유일하게 달려와서 도와줬더군요. 의사가 다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학생의 응급처치가 환자분의 생명을 구했어요. 심폐소생술부터 기도 확보, 상황 판단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혜진 양, 혹시 시간이 되시면 다음에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박 회장의 제안에 혜진은 어리둥절했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박 회장이 퇴원하던 날 혜진은 회장의 부탁으로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박 회장은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혜진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혜진 양, 그날 정말 고마웠소.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혜진이 겸손하게 대답하자 박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혜진 양의 의료 지식과 실력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혜진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렸어요. 할아버지가 한의 사셨던 것, 할머니에게서 기초적인 의료 지식을 배운 것, 그리고 1년 전 할아버지를 잃었던 아픈 기억까지. 박 회장이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없었어요. 또 같은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그런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군요. 박 회장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어요. 혜진 양, 혹시 의대나 한의대에 진학할 계획은 없나요? 물론 꿈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가정 형편상 대학 진학 자체가. 혜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박 회장이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혜진 양의 실력과 진심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한의대 진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하겠어요. 조건은 단 하나, 졸업 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의료인이 되어달라는 것뿐입니다. 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회장을 바라봤어요. 정말 그런 도움을 주실 건가요? 물론입니다. 혜진 양 같은 인재야말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인이라고 확신해요. 박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박 회장이 혜진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격은 충분히 증명하셨어요. 그날 밤 혜진 양이 보여준 실력과 마음씨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박 회장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주세요. 혜진 양 같은 분이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순간이었죠. 집에 돌아온 혜진은 할머니에게 박 회장과의 만남에 대해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이게 정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할머니. 정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과연 그런 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혜진이 불안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할머니가 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거야. 할머니의 눈에서 뚝뚝 눈물이 떨어졌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구나. 혜진이에게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 아이의 착한 마음을 하늘이 모를 리 없다고 하셨거든. 할머니의 말에 혜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고민이 있었어요. 할머니, 저 혼자만 좋은 기회를 받는 게 맞을까요?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아, 내가 의사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니. 그게 바로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일이야. 며칠 후 박 회장이 다시 연락을 했어요. 혜진 양, 생각해 보셨나요? 혜진이 여전히 망설이자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죠. 제가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는지 들어보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다시 만난 박 회장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실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한 분의 도움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죠.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받은 도움을 다른 이에게 베풀어라였어요. 박 회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 양이 저를 도와준 것처럼 저도 혜진 양을 도우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행의 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회장의 말에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혜진 양의 재능을 세상을 위해 써달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혜진이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참을 바라보고 있던 혜진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의사가 되어서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구하겠습니다. 아무도 할아버지처럼 외로이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할머니가 혜진의 결심을 듣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혜진아, 그래야지.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할머니가 혜진을 꼭 안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렴. 그게 바로 할아버지의 꿈이었단다. 다음 날 혜진이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감사히 도움을 받겠습니다. 대신 저도 약속드릴게요. 졸업 후에는 꼭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의료인이 되겠습니다. 박 회장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진 양의 결정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분명히 훌륭한 의사가 되실 거예요.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한의대에서 최우등생으로 졸업했고 이제 자신만의 한의원을 개원하는 날을 맞았어요. 혜진 한의원이라는 간판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개원식에 참석해서 축하해 주셨죠. 혜진 원장님, 정말 축하합니다. 그때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군요. 박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혜진도 밝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의원에는 특별한 방침이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하는 날이었거든요. 개원 첫날부터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정말 공짜로 봐주시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제가 받은 도움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요. 혜진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의사가 있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진료실 한쪽 벽에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환자를 보다가 힘들 때마다 혜진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도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박 회장이 가끔 한의원에 들러서 혜진의 근황을 물어보곤 했어요. 혜진 원장님, 환자들 반응이 어떤가요? 정말 보람 있어요. 아픈 분들이 건강해져서 감사하다고 하실 때면 제가 더 감사하죠. 혜진의 대답에 박 회장이 흐뭇해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대학생이 한의원을 찾아왔어요. 원장님, 저도 의사가 되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워서요. 혹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혜진이 그 학생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물론이죠.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방법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혜진은 그 학생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격려했어요. 그리고 박 회장에게 그 학생을 소개해드렸죠. 선행의 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한의원을 정리하던 혜진은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가 꿈꾸셨던 세상, 모든 사람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진 속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혜진은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누었어요. 혜진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할머니의 말에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는 이제 진정한 치유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어요.